네, 라디오 동의보감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저희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몸 튼튼, 마음 튼튼을 위해 만든 기획 코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또 여러분께서 문자도 많이 보내주셔서 상담이 많았어요. 뭐 자다 깨는 아이가 걱정스럽다. 또 계속 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아이가 걱정이다. 라는 내용 등 많이 있었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여러분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요. 또 잠과 관련된 고민 더 확실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한의학 박사 현경철 병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한 주가 너무 빠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진짜 그 잠과 관련된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예. 실제로 병원에 찾는 분들 어때요? 잠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분들 진짜 많으세요? 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잠 때문에 오는 친구들은 돌 미만의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돌 지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질환으로 오지만 결국은 잠에서부터 챙겨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른 예. 질환 같지만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게 또 돌아가는군요. 그렇게 잠으로. 이 한방으로 끝내는 육아 관련된 책도 오늘 또 선물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집에 하나 두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샵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저도 맨날 병원장님 집으로 모셔가고 싶은데 책 보면서 네.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3038번님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 앞에 서면 항상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책 읽고 더 나은 사람 돼서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와, 멋진 분입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시고 공부하려는 우리 3048번님. 네, 책 선물 우선 이분 한 분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지난번에도 여러분 그 보내주셨던 질문들도 좀 같이 모아서 함께 이야기 나눌게요. 아이들이 자려고 할 때요, 그 배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살짝 지난번에도 이게 잠 자고 싶지 않은 약간 핑계다 이런 예.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건가요? 왜 그럴까요? 진짜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게 네.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갑자기 아픈지 같은 걸 보게 되면 네. 갑자기 아팠다 그러면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매일매일 반복된다 하면 뭐 정말 아픈 것인지 꾀병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저는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예. 자주 아프다고 하는 게 뭔가 음. 문제가 있고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거는 잠자고 싶으니까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반복되는 경우는 이제 네. 뭐 애들이 자기 싫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꾀병인 경우에는 아픈 부위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못하기도 하고요. 네네. 주로 배꼽 주변을 얘기를 해요. 어디 아프냐 예, 그러면 짚어보라 그러면 배꼽을 짚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소화기가 안 좋은 친구들은 네. 오목 가슴 밑이 아프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 장계통이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배꼽보다 밑이나 배꼽보다 좌우 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꾀병일 경우에는 어디 아프냐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배 한 배꼽 이렇게 예. 딱 누른다. 예, 그리고 이제 증상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뭐 먹는 게 조금 요새 달라졌다든지 네. 아니면은 대변이 상태를 살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좀 부모님께서 살펴보시고 꾀병인지 아니면 진짜 아픈 건지. 실질적으로 문제가 네. 있는 경우에는 네. 뭐 건강할 때는 황금색 변을 보다가 네네. 뭐 변이 물러지다든지 거품이 난다든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대변 상태도 같이 참조하게 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조금 챙겨보세요. 근데 좀 꾀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그 장내 우리 뭐 미생물 총이라고 하나요? 장내 미생물? 예, 네. 예. 이게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요새 뭐 유산균 네, 돌풍이 유산균. 들어서 네. 이제 애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계속 이제 먹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애들이 태어날 때 장애는 무균 네. 상태입니다. 무균 상태예요? 예,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외부 환경과 접하면서 이제 균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한 뭐 수십 조에 이르는 세균들이 장애에 기생하게 되는데 네네. 이 균들을 살펴보게 되면 유익한 균도 있고 해로운 균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만 3세경까지 차근차근 만들어지면서 각자의
뭐 미생물 총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유해균보다는 이제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을 챙겨야 될 텐데, 그래서 요즘에 뭐 유산균도 많이들 섭취하잖아요. 그럼 아이들 따로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좋아요? 뭐 유산균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장내 유익한 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밭을 갈궈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환경이 중요하니까 예.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유익한 균이 잘 살 수 네.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네. 푹 잠을 자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이제 한 만 3세 미만의 친구들에게 감기 걸렸다고 뭐 항생제를 먹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항생제는 유익균, 유해균 가리지 않고 다 이제 다 죽이게 돼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항생제 먹이는 거를 만 3세 전까지는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항생제 먹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 필요할 하는데. 경우는 줘야 되겠지만 뭐 네. 굳이 필요 없을 경우에 뭐 예방적 차원이라든지 네. 이런 형태로 복용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몸에 유익한 균까지 다 싹 예. 없애버린다. 예. 유익한 균을 만들게 하는 환경을 푹 자게 하는 거다. 잠자는 것만큼 도움되는 좋은 게 일이 없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장이 좋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예. 면역력도 향상 안 되고 그게 예, 다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는 거군요. 예.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그 등치가 좀 있거나 좀 통통, 예. 약간 통통해서 좀 더 나가 뚱뚱, 예. 요 정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체중하고 잠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뭐 뚱뚱한 아이가 잠을 못 잔다는 거는 네. 뭐 맞지는 않는 말 같은데 네. 이제 잠을 못 자서 내원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네. 뚱뚱한 아이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좀 살집이 있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뭐 돌림한 친구들이 많이 온다 그랬지만은 네. 이제 돌림한 친구들이 잠을 못 잔다고 왔을 때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려놓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안아서 달래고 먹이면서 키운 친구들이어서 네. 운동은 못하지만 살만 뭐 많이 쪄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네.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생활 관리가 안 돼서 잠을 못 자고 아울러서 운동량이 부족해서 뚱뚱한 아이인 경우가 많아서 네. 같이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면 비만이 될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뭔가 몸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건가요? 계속 돌고 도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네. 애들 같은 경우 어른과 달라서 이제 네. 많이 먹더라도 네. 이제 키로도 가거든요. 그렇죠. 어른들은 옆으로만 가기 때문에 네. 많이 먹으면 살찌기도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생활을 잘하고 잠을 푹 잔다면은 먹는 게 키로도 갑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 잘 잡히고 잠을 푹 자면 옆으로 안 가고 위로 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돼서 일단은 먹는 걸 조절하는 것보다는 네. 잠자는 거를 잡아가는 게 더 우선시하는 게 좋습니다. 잠만 잘 자도 그게 에너지 발산돼서 네 운동이 되는 거군요. 잠잘 때도.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잠을 푹 자게 되면 네. 다음날 덜 피곤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덜 피곤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활동을 하면 또 피곤해서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선순환이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어디서 제가 보니까 잘 때도 이렇게 뭐 에너지가 돼서 약간 에너지가 발산돼가지고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이제 보면은 네. 활동 시간에는 육체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네. 잠자는 시간에는 이제 마음의 에너지가 사용돼서 뭐 뇌 에너지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 네 이야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애들 잠을 잘 자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살이 찌면 어른 돼서도 그게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예, 뭐 네. 어릴 때 찌는 살은 세포수가 늘어나는 이제 비만이 되는 거고 이제 네. 어른인 경우에는 그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릴 때 비만인 경우는 좀 조절해 주셔야 되고 급성장기에 이르기 전인 한 만 5, 6세 전후로 살찐 애들 같은 경우는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만 5, 6세 정도. 예. 네, 그래요. 아이들, 사실 좀 저도 이제 아이들 좀 통통하고 하면 더 귀엽고 그래서, 잘 먹으면 너무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운동도 같이 좀, 할 수 있게, 또 잠도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네, 아이들 건강 챙겨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성장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것도 잠 잘 자면 성장판에도 좋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제 많이 알려진 성장과 관련된 얘기 중에서 네. 뭐 성장 호르몬이 뭐 잠자기 시작해서 한 밤 10시에서 2시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애들을 잘 키우려면 10시에서 2시 정도에는
숙면을 취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 성장 정말 많이 신경 써요. 그러면서 뭐 영양이라든지 먹는 걸 예. 신경 쓰시고 아니면 뭐 병원 치료나 뭐 약도 드시고 막 그러시던데 기본적인 건 무조건 잠이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애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잠을 못 자게 하는 이유를 챙겨주는 게 좋은데 가장 많이 크는 시기가 태어나서 3살 때까지 1차 급성장기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공복에 잘 수 있도록 생활을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엄마 아빠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2차 급성장기 초등학교 한 중학년 고학년이죠. 그때는 이제 애들이 공부하다 보니 학습량이 늘어서 절대적으로 잠자는 시간이 좀 모자라기도 하는데 잘 챙겨보다가 성장기에 들어가는 시점에는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재워야겠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쿨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예. 네, 환경 좀 잠잘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 자세하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잠과 성장판 얘기도 하는데 네. 이제 성장판이 뼈의 양 끝에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키성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활동하거나 뛰어다니거나 걸어다닐 때는 위아래로 눌려서 이제 조직이 압박돼서 이제 크지를 못하는 상황이고 네. 잠을 잘 때는 누워 있으니까 압력이 걸리지 않아서 비로소 잠을 잘 때 성장을 하게 돼서 이제 잠을 잘 자야 되는 이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있군요.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완돼 있으니까 예. 눌리지 않아서 예. 성장판이 더 잘할 수 있군요. 그러면은 그 잠은 안 자고 그냥 누워 있는 경우. 적당한 자극은 필요한 거고 이제 네. 적당한 자극을 준 다음에 누워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너무 네. 과하게 운동하게 되면은 이제 누워 있을 때도 긴장이 안 풀리니까 그런 네. 경우는 뭐 가볍게 마사지를 한다든지 아. 가벼운 침 치료 같은 걸 병행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또 너무 또 심한 격한 운동 시키지 말라 그런 예. 얘기도 하는 거군요. 가벼운 줄넘기 정도 뭐 괜찮겠죠? 예.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뭐 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뭐 책 신청과 더불어서 문자 주십시오. 네, 책 신청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저희 아이가 자주 아프다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이분. 그래서 책 보면서 공부 좀 하고 싶다고 네, 신청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아픈지 한번 네, 궁금증 보내주세요. 자, 스트레스도 아이들의 수면 장애에 큰 영향을 미치죠. 아이들도 우리 어른만큼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요. 요새 세상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이 스트레스는 얼만큼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원래 스트레스라는 게 밖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자극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애들이 그 자극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할 때 스트레스가 되는 거고 네.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이제 안 좋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제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되고 네.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긴장된 상태로 잠 자는데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네. 또 잠을 잘 못 자게 되면은 또 아침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서 짜증나고. 스트레스와 잠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잠을 자면서 바른 정기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걸 키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아이들 스스로 뭔가 힘을 얻는 거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스스로 힘을 키워주는 게 이제 잠의 작용이고 밤에 푹 자면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작용인데 네. 뭐 흔히 스트레스 자극을 뭐 교감신경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밤에 잠자는 거를 부교감신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뭐 낮의 활동을 양의 활동이라고 하고 뭐 밤의 활동 음의 활동이라는데 음의 활동과 뭐 휴식인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뭐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잠을 또 여전히 푹 자줘야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아이들도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잠을 자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뭐 큐사인이 뭐 그 아이들 안아준다든지 뭐 예.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뭐 이런 그 정기적인 그런 사인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리가 많긴 한데 네. 애들은 어차피 엄마 아빠의 보살핌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잠에 영향을 끼치고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과감하게 학원도 좀 정리해주고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이제 잠자기 전에 긍정적인
뭐 반응으로 바꾸고 재우는 게 이제 긍정적인 게 기억이 남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잠자기 전에 충분하게 애정을 표현해주면서 안아주고 뭐 가볍게 뽀뽀해준다든지 이런 큐 사인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잠자면서 뇌도 쉬면서 좋은 기억 뭐 이런 것들도 오래 남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니까 중요할 것 같고 멋이 중한데 요새 말로 그러잖아요. 예. 아이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으면 지금 시기는 딱 성장하는 시기니까 예. 여러분들 좀 과감하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도움되겠다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 문자로 약간 고민 하나 오셨어요. 저희 애기 지금 15개월이고요. 9개월부터 잠을 못 자서 침 맞고 있는데 아직도 12시, 2시 사이에 매일 깨요. 저도 한 번도 푹 잔 적 없어요. 너무 걱정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침도 맞고 계신데 어쩜 좋죠? 네. 뭐 이런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냥 처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자기 전까지의 네. 낮의 생활을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시게 되면은 무엇부터 이제 생활 관리를 해야 될지가 보통은 보이고요.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제 해가 뜨면은 좀 힘들어도 깨워서 네. 아침을 맞게 하고 낮잠을 낮잠으로 재우는 생활 습관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늦게 자더라도 아침에 우선 예. 해가 뜨면 깨워야 요즘 될까요? 같은 경우는 한 네. 7, 8시 정도에는 깨우고요. 네. 15개월짜리 애라 그러면 네. 낮잠은 12시 전후로 잘 수 있도록 혹시 졸려 하더라도 또 놀아주면서라도 못 자게 하고요. 네. 12시, 1시쯤 자연스럽게 잠들면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깨워서 오후에 활동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뭐 한 8시쯤 잘 준비를 한다면 대여섯 시 정도에는 목욕과 식사를 다 마무리하고 네. 한두 시간 정도 가볍게 놀다가 잘 수 있는 환경을 일단은 만들어주는 생활 리듬의 관리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생활 리듬 한번 우리 보세요. 3759번이 오늘부터 혹시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모님도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예. 네. 잘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있는지. 요즘 네. 좀 덥게 온도를 올려서 키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예, 애가 이불을 차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네. 애가 이불을 차고 있다면 환기 좀 시켜주시고 실내 네. 온도를 낮춰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좀 시원하게 재워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다들 이제 뭐 3759번님도 몇 번씩 울면서 깼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아까 우리 비만 얘기도 했었는데 또 우리 제주가 또 사실 비만율이 또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네. 그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인데 비만이에요. 키는 또래보다 크긴 합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빠질까요? 배도 자주 아프다고 하고요. 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고민이 많이 되시나 봐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뭐 남자 여자가 좀 차이 나긴 하겠지만은 여자애라면은 성장기가 좀 어느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일 거고 네. 남자애라면 이제 성장기 전후일 것 같은데 네. 이 시기에는 기본적인 생활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좀 한참 할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그다음에 공부 때문에 운동량이 모자라고 잠을 못 자는지 이런 것도 챙겨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전반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챙겨주는 다각도의 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찰 좀 필요하고 예. 맞아요. 공부도 체력에 대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선 아이들 체력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그 아이들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저희가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리는 걱정 많거든요. 네. 과의존. 네. 어떤가요? 스마트폰도 우리 아이들 잠에 영향을 끼치죠? 상당히 많이 상당히 영향을 어른은 끼치죠. 물론 애들도 그렇고 네. 이제 뭐 블루라이트라 그러잖아요. 네. 파란 불빛 자체가 뭐 낮인지 밤인지 구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시간이 잠자야 될 시간인지 깨야 될 시간인지 헛갈리게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나오는 자극이 뇌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서 맞아요. 잠드는데 조금 악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아는 부분인데 잘 안 될 때가 많은 아이들 스마트폰도 조금 방해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하네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네. 뭐 저희가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스마트 뭐 1, 2, 3라 그래서 1, 2, 3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들께 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 놨거든요. 네. 책하고 조금 2번, 3번이 바뀌긴 했지만 네. 한번 뭐 소개해 드리면은 네. 스마트 1은 1시간입니다. 1시간만. 예.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애들에게 이제 뭐 줘야 되고 조금 보여줄 수가 있긴 하겠지만은 최대한 성장기 이전에 이제 어린 애들한테는 하루 1시간 정도의 이제 한정을 하고 보여주는 게 어떨까 아무리 하고 길어도. 제시하는 거. 예, 네. 그렇고요. 두 번째는 2시간 전입니다. 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전에. 뭐 일단은 뭐 더워지면 안 되니까 목욕도 미리 시키고 밥도 미리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마찬가지로 뇌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2시간 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않게. 이제 원칙을 정하시는 게 도움될 거고요. 네. 이제 3은 이제 3살입니다. 네. 뭐 누차 얘기했지만 만 3살 전후의 시기가 감정적으로 이제 발달하면서 상호 뭐 의사소통이라든지 교류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만큼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엄마 아빠랑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시기만큼은 이제 꼭. 지나서 하든지 네, 네. 이 시기에는 조금 더 신경 쓰며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1, 2, 3를 한번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스마트폰 1, 2, 3 활용법이네요. 예, 예. 네. 정말 이 방법 꼭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짧게 마무리 장가 관련해서 네. 마무리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뭐 요즘 뭐 평균 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네. 이제 사람들이 삶의 질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뭐 삶의 질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침에 산뜻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서 맞아요. 하루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잠자는 습관 하루 하나만 잡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으니 뭐 들은 김에 오늘 당장 애들도 이제 수면 습관을 같이 잡아주시고 덩달아 엄마 아빠도 같이 이제 하시게 되면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고의 보약이 따로 없는 거군요. 예. 진짜 인생에 있어서 잠 제대로만 습관만 잡아줘도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거 네. 오늘 저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네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들 계속 올라오는데 다음 시간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네 다음 시간에 같이 또 풀어볼게요. 자 오늘 한 방으로 끝내는 육아 오늘 라디오 동의보감 현경자 병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